옵시디언의 전반적인 세팅 방법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따라서 옵시디언을 처음 사용하시거나 혹은 옵시디언이 어떤 앱인지 대충 눈팅을 하려고 들어오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영상입니다. 옵시디언은 자유도가 다른 노트 앱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그 말은 어느 정도 진입장벽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넘기만 하면 아마 여러분 손에 가장 잘 읽는 노트 앱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옵시디언은 세컨드 브레인을 만드는데 탁월한 앱으로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맥 모두 사용 가능하십니다. 설치는 옵시디언 홈페이지나 앱스토어 등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설치를 했다고 가정하고 첫 화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옵시디언으로 일간, 주간, 월간, 연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다이어리가 될 수 있게 세팅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화면은 보관소를 정하는 건데요. 옵시디언이 로컬 파일 기반으로 작동하는 노트 앱이라 로컬에 어느 폴더에서 작업할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만약에 언어를 바꿔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중앙에 이 언어 선택할 수 있는 선택 메뉴가 있으니 골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한국어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왼쪽에 그리고 이미 기존에 있는 보관소 목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옵시디언을 사용하실 때에는 왼쪽과 같은 목록이 없을 겁니다. 자, 일단 없다고 가정을 하고 새로운 보관소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보관소 생성 버튼을 누르시고요. 보관소 이름은 newbie로 해보겠습니다. 보관소의 위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클라우드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아이클라우드의 위치를 설정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아이클라우드의 옵시디언 폴더에 설정을 해뒀고요. 자, 생성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보관소를 생성하시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바로 첫 노트를 만들어 볼까요? 이 새 노트를 누르시고요. 첫 번째로는 옵시디언 사용법이라는 노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또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두 번째로는 마크다운 사용법이라는 노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옵시디언에서는 노트 작성이 다 마크다운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관소를 저장한 폴더로 들어가면 .md 파일이라고 마크다운 파일이 생성되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옵시디언 말고도 다른 마크다운 편집기에서 해당 파일들을 열어서 수정을 하거나 혹은 다른 노트 앱의 노트를 마크다운 파일로 바꿔서 옵시디언으로 불러오거나 이 마크다운 파일들을 다른 노트 앱에서 불러와도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마크다운 사용법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많이 아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허들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 자주 쓰는 것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헤딩은 샵을 쓰시고 띄어쓰기를 하시고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크다운을 사용해보자 라고 헤딩을 작성했고요. 샵의 개수를 늘릴수록 더 작은 제목이 됩니다. 아까보다 글씨가 좀 더 작아졌죠? 샵을 3개 써보고 헤딩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쓰기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주의점은 샵을 쓰고 띄어쓰지 않으실 경우 태그가 되어버립니다. 안 띄었으면 태그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태그가 생성되어 버리고요. 네, 두 번째로는 블랙 포인트입니다. 블랙 포인트는 대시를 쓰시고 띄어쓰기를 하시면 쓰실 수 있습니다. 블랙 포인트는 대시를 입력하고 띄어쓰기로 사용할 수 있다. 네, 엔터를 치면 블랙 포인트가 유지되면서 개행이 되고 백스페이스로 다시 빠져나오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볼드입니다. 볼드는 굵게 하려는 글자를 별표 2개로 감싸주시면 됩니다. 글씨를 굵게 강조하는 것은 별표 2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별표 2개로 감싸주면 이렇게가 좀 더 굵게 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주로 사용하는 마크다운이고 이 외에 또 다른 것을 알고 싶으시다면 인터넷에 마크다운 관련 자료가 많으니 그것을 참고하시면 더 상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옵시디언에서 노트들을 폴더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폴더 생성으로 몇 가지 폴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다이어리를 만들어 보겠다 했으니 데일리, 위클리, 먼슬리, 이얼리 라고 폴더를 생성했고요. 추가적으로 attached file 이라는 폴더랑 옵시디언 이라는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옵시디언 폴더에 방금 생성한 노트들을 삽입해 볼 건데요.
노트들을 그냥 쉬프트 키로 여러 개 선택을 하시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하시면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기존의 탐색기에서 사용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옵시디언 폴더 하위에 해당 노트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주시면 설정창이 뜹니다. 앞서 말했듯이 옵시디언은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이 영상 하나에서 모든 설정을 설명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하나씩 보면서 여러분 입맛에 맞게 바꿔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냥 가볍게 전반적으로 이런 기능이 있구나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편집기는 편집창에 대해서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세팅에서 따로 수정해줄 게 없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일 및 링크인데요. 파일 및 링크 탭을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특별히 신경 쓸 법한 부분은 새 첨부 파일을 만드는 위치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존 노트 앱에서 이미지를 복사 붙여넣기 하면 그 이미지가 어딘가 따로 생성되지는 않고 그대로 노트에 붙여 넣어졌을 건데요. 옵시디언에서는 이미지가 따로 파일로 생성되고 노트에 붙여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새 첨부 파일을 만들 위치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새 첨부 파일 만들 위치를 아래에 지정된 폴더로 하고 아까 만든 어태치드 파일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설정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생성한 옵시디언 사용법 노트로 가시고요. 제가 방금 미리 이미지를 하나 복사를 해왔는데요. 여기서 컨트롤 V로 붙여 넣어보면 복사한 이미지가 붙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아까 설정한 어태치드 파일에 들어가 보면 해당 이미지가 생성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노트 앱이랑은 좀 다른 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최상위 폴더에 모두 해당 이미지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금방 지저분해지니 방금 지정한 어태치드 파일처럼 따로 첨부한 이미지를 빼둘 폴더를 만들어서 지정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다음은 가장 재밌을 법한 테마입니다. 다시 설정창에 들어가시고요. 테마 탭에서 관리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옵시디언 테마들이 다운로드 순으로 주르륵 나오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골라보면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CSS에 좀 자신이 있다 하시면 입맛에 맞게 테마를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극한의 자유도는 다른 노트앱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고요. 한국인들이 예쁘게 디자인을 정말 잘한다고 보는데 얼른 옵시디언이 한국에도 널리 퍼져서 CSS 금손들이 멋있는 테마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 추천할 법한 테마는 띵즈입니다. 띵즈를 선택하시고 설치 및 사용을 하시면 뭔가 바뀐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때 나오시면 띵즈 테마로 적용된 옵시디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크다운 사용법 노트를 가시면 확실히 변한 것을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볼드체도 좀 확실히 눈에 띄게 바뀌었고요. 핵심 기능 중 하나인 노트 연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옵시디언 사용법 노트에 들어가서 대괄호 2개를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의 보관소 안에 있는 노트의 목록이 쭉 뜨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할 것은 옵시디언 사용법 노트와 마크다운 사용법 노트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은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마크다운 사용법을 입력하고 모두 다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충 선택이 되었으면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옵시디언 사용법 노트와 마크다운 사용법 노트는 연결이 된 겁니다. 여기서 마크다운 사용법 이 링크를 눌러서 해당 노트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끼리의 연결을 시각화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보관소 전체 노트에 대해서 시각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쉽습니다. 왼쪽에 리본 메뉴가 있는데 뭔가 그래프 같이 생긴 것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스크롤러 확대 축소를 하실 수 있고요. 아까 우리가 만든 두 노트가 서로 연결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창을 통해서 그래프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필터를 누르시고 태그와 첨부 파일을 선택하시면 아까 우리가 복사한 이미지와 생성한 태그도 그래프 뷰에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그래프 조절을 통해서 그래프를 조금 더 보기 쉽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좀 더 컴팩트하게 나오겠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든 노트의 연결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로컬 그래프 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트의 개수가 많아지면 이 전체 글로벌한 그래프 뷰로는 원하는 노트에서의 연결성을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옵시디언 사용법 노트로 가셔서 그 컨트롤 P 혹은 커맨드 P를 누르시면 옵시디언 명령창이 뜹니다. 여기서 그래프라고 입력하셔서 로컬 그래프 열기를 선택하시면 우측에 옵시디언 사용법과 관련된 노트들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랑 다르게
필터에서 태그를 선택해줘도 그래프 뷰에 뜨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트를 열심히 작성하셔서 노트가 많아지고 추후에 이 로컬 그래프 뷰를 활용하신다면 생각지도 못한 노트끼리의 연결을 발견하시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세렌디피티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은 옵시디언의 꽃이라 볼 수 있는 플러그인입니다. 다시 톱니바퀴를 눌러서 설정창에 들어가고요. 플러그인은 이 코어 플러그인과 커뮤니티 플러그인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코어 플러그인은 옵시디언 측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플러그인이라 보시면 되고요. 커뮤니티 플러그인은 유저들이 만든 플러그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타입스크립트에 익숙한 프론트엔드 고수시라면 옵시디언에 뭔가 없는 기능을 추가하고 싶다 하시면 커뮤니티 플러그인을 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러그인 설명만으로는 영상을 몇 개나 만들 수 있는 너무 방대한 내용이라 깊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먼저 코어 플러그인입니다. 기본적으로 온 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사용하실 것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 뷰도 코어 플러그인으로 등록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여러분들이 그래프 뷰를 끄신다면 아까 봤던 그래프 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없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모든 플러그인을 다 끄게 되신다면 옵시디언은 그냥 메모장과 다를 바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기능을 다 켜고 쓰셔도 좋지만 필요한 것만 딱딱 켜서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사용감 측면에서 좋을 것입니다. 이 쭉 한번 둘러서 확인해서 사용하실 것만 켜시면 되고요. 여기서 두 가지 플러그인은 여러분들이 켜도 사용하지 못할 플러그인들인데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기화, 이 옵시디언 싱크입니다. 옵시디언 싱크는 기기간 노트 동기화 서비스입니다.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는 월 $10 혹은 연 $96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옵시디언이 로컬 파일 기반이라 기기간 동기화를 아이클라우드 등으로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윈도우, 맥, 아이패드, 갤럭시 이렇게 여러 플랫폼을 번갈아 쓰신다면 아이클라우드나 드랍박스만으로는 동기화하기 힘드실 겁니다. 이때 옵시디언 싱크를 돈 내고 사용하신다면 기기간 동기화를 매끄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출판, 이 옵시디언 퍼블리쉬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의 보관소를 일종의 블로그처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요즘 노션을 블로그처럼 공개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월 $20 정도 되는데 아직은 뭔가 쓰기는 애매한 기능이라 지금 이 시점에서 쓰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은 커뮤니티 플러그인입니다. 커뮤니티 플러그인 탭을 선택하시고 커뮤니티 플러그인 사용을 누르시면 그 다음에 탐색을 누르신다면 정말 기상천외한 플러그인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위에 정렬 버튼을 누르셔서 Most 다운로드를 선택하시면 가장 많이 다운로드한 순으로 플러그인들이 정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직접 확인해 보시고요. 이 영상에서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다이어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 다이어리를 만들 수 있는 커뮤니티 플러그인 딱 2개만 설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캘린더입니다. 플러그인 검색에서 캘린더를 입력해서 그 캘린더 선택해서 설치를 누르고 설치가 완료되면 이 활성화까지 눌러주셔야 쓰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리어딕 노트를 검색해줍니다. 피리어딕 노트 검색해서 설치를 해주시고 활성화 해주시고요. 그 다음 옵션을 선택해서 피리어딕 노트에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자, 우리는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노트를 작성할 것이니 데일리, 위클리, 먼슬리, 이얼리를 켜주고요. 이 각각 노트 폴더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폴더들 데일리에는 데일리를 선택해주고 위클리에는 위클리, 먼슬리에는 먼슬리, 이얼리에는 이얼리를 선택해줍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만든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해당 플러그인을 내 입맛에 맞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설정창에서 나오시고요. 커맨드 P 혹은 컨트롤 P로 명령창을 여시고 피리어딕 노트라고 설치한 플러그인을 입력해 주시면 해당 플러그인에 내릴 수 있는 명령들이 보일 겁니다. 오픈 데일리 노트를 선택해 볼까요? 그러면 오늘 일자로 파일이 생성돼서 열리고요. 이 데일리 노트 폴더 아래를 보면 오늘 일자로 노트가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클리도 해볼까요? 다시 커맨드 P에서 피리어딕 노트 해서 오픈 위클리를 설정하면 역시 이번 연도 이번 첫 번째 주로 뜨고요. 다시 위클리 폴더로 들어가시면 해당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펴기 버튼을 누르시고 이 달력 같은 버튼을 누르시면 아까 설치한 캘린더 플러그인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날짜별로 이렇게 크리에이트 날짜별로 선택하시면 날짜별 노트가 이 데일리 폴더 아래 자동으로 생성돼서 열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간, 주간, 월간, 연간 이런 것들을 계속 컨트롤 P로 눌러줘서 옮겨 다녀야 하나? 그건 좀 귀찮겠죠?
이런 명령들을 여러분들이 단축키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톱니바퀴를 선택해서 단축키 탭을 선택합니다. 필터에 periodic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이 오픈 데일리 노트에 플러스를 누르시고 Shift 1 눌러주시고요. 다시 위클리 노트에는 Shift 2, 먼슬리에는 Shift 3, 이얼리에는 Shift 4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나와서 먼슬리랑 이얼리 폴더는 다 열어두겠습니다. 자, Shift 1, Shift 2, Shift 3, Shift 4 하면은 이렇게 편하게 여러분들이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노트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 단위의 장기 계획부터 이렇게 월간, 주간, 1단위의 단기 계획까지 상세하게 계획하실 수 있겠죠. 네, 오늘 이렇게 옵시디언의 전반적인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이어리를 만드는 단순한 예제인데도 옵시디언의 무한한 자유도의 매력이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생산성 빌리언 시안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